당신의 소화 능력은 안녕하신가요? 나이 드니까 소화가 안 되네 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바로 우리나라 20에서 49세 발병률 1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 암, 오늘 좋은 음식 드세요, 운동하세요, 이런 뻔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병의 원인을 알고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지학사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이 훌쩍 넘는 60%가 소화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 소화불량, 더부룩함, 복부팽만, 변비, 설사 등의 소화 관련 증상은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대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소화불량이 대장암 증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아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무서운 암입니다. 한 통계자료에서 2022년 우리나라 20에서 49세의 대장암 발생률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으며 국내 전체 암 환자 통계로도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악성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장암의 암세포는 절제해도 최대 50%가 재발하는 악성암이기 때문에 원인을 알고 꼭 예방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리는 대장용종은 수식어처럼 대장암과 관련이 있는데요. 육류,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등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는 음식들이 대장용종의 원인이 됩니다. 30도가 넘는 여름날 음식물 쓰레기가 밖에 버려져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순식간에 부패해서 악취와 가스를 풍기겠죠. 이와 동일하게 음식이 장 속에서 오래 머물수록 부패해서 장 독소의 원인이 되는데, 장 독소는 장 점막 세포에 손상을 입히면서 세포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세포 변이가 대장 용종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결국 음식을 빠르게 소화시켜 장 속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몸속의 효소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효소는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소화 쪽에 깊게 관여해서 음식물 분해부터 에너지 전환, 잔여물질 배출까지의 역할을 진행하게 되죠. 한 학술지에서는 효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면 소화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숙변을 제거해서 장기적으로는 장 독증을 예방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생산량이 뚝 떨어지는데요. 노인의 몸속에 있는 효소의 수는 갓 태어난 신생아 효소의 1%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급감합니다. 효소가 줄어드는 현상을 연구한 사례는 정말 많은데요. 이 중에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소재 병원에서 진행했던 연구에 따르면 69세 이상 사람의 침속 효소는 젊은 사람보다 30배나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독일의 한 연구에서도 1200명의 소변을 채취해 아밀라제를 조사한 결과 노인의 아밀라제의 활성도가 젊은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런 효소가 나이가 들면서 확 줄어버리고 약해지기까지 하니까 소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것에 이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효소는 열에 약해서 나을 음식으로만 섭취할 수 있지만, 효소를 챙긴다고 매일 나을 음식을 챙겨 먹는 건 정말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양질의 효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효소 식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효소 제품을 먹어야 할까요? 몇 가지 선택 기준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효소는 열과 산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효소를 섭취하여도 37도에 달하는 체온과 위산이 있는 내 몸속에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따라서 효소가 장까지 가서 활성화되는 정도가 효소식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국내 효소식품 연구 동향 학술지에서도 효소에 함유되어 있는 효소를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역가 수치란 간단히 말하면 내가 먹은 음식을 효소가 잘 분해할 수 있느냐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시중의 효소는 대부분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프로테아제, 이 두 가지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효소 2종을 합해서 30만 유닛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소 제품이 엄청나게 많아서 막상 선택하기는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선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짧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온누리 약국을 운영하는 온누리 HNC에서 개발한 효소식품
타자표 MT자임 Q입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효소 활성도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MT자임의 효소 원료는 효소를 코팅하는 특허 기술로 활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대조군 대비 효소 활성도가 무려 700%가 높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준, 효소 활성도 기준을 가뿐하게 통과합니다. 다음으로 역가 수치도 볼게요. 아까 두 가지 효소의 역가 수치 합이 30만 유닛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특이하게 MT자임은 곡류식단용, 육류식단용으로 나뉘어서 식단별로 골라 먹을 수가 있어요. 곡류식단용은 역가 수치 총합이 76만 2천 유닛으로 30만보다 2배 이상이 높죠. 역가 수치 기준을 가뿐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육류식단용은 총 40만 3천 유닛이네요. 육류식단용이라고 단백질 분해 요소 함량을 더 높인 게 특징입니다. 역시 육류식단용도 역가 수치 기준을 통과하죠. 제가 선정했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을 하고 있죠. 더 궁금하신 부분은 MT자임 Q를 검색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의 씨앗, 대장 용종이 장 독소에 의해 생긴다는 사실과 나이가 들면서 몸속의 효소가 감소하면 점점 질병에 취약해지고 소화력까지 감소해 간다는 것. 따라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를 미리미리 섭취해서 독소가 생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셔야 하니까 오늘 한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 챙기는 게 돈 버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지학사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